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연방 하원 의원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LA타임즈에는 로버트 안 연방 하원 의원 후보를 포함해 많은 한국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류현진, 제일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우버 CEO들이 3년 전 서울에서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는 가라오케에 간 게 지금 논쟁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CNBC 방송 보도의 헤드라인입니다. 연방 법무장관이 돈을 안 준다고 위협해도 LA시장은 LA 안전과 번영을 위해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서류 미비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섭니다. 지금 공화당이 처한 문제는 한두 가지 이슈가 아닙니다. 세금 감면도 만만치 않고 하원 정보위원장도 가장 중요한 업무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연방 대법관도 쉽게 인준되긴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시대를 지워갑니다. 오늘은 환경보호와 친환경 사업에 제동을 거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테슬라 CEO가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91세 되신 분이 아직도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사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그 본사가 서울에도 지사가 있습니다만 하와이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서 저희 인터넷으로는 세계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고요. 여러 그 지상파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그 오늘의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통적인 이슈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민 온 지 금방 되신 분들 아니면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 또 그 나이 차이 이런 것에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은 처음 드립니다만 모든 그 문화와 국적과 그 나이 등등에서 좀 그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는 게 이제 오늘의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사실은 로스앤젤레스에 본사가 있는 저희 방송사인데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보다는 다른 좀 전국적인 언론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아마 제가 지난 20몇 년 동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날마다 보면서 이렇게 그 LA 타임즈의 여러 섹션에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코리안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오늘이 가장 많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본판에는 신문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몇 페이지 넘기면 오른쪽에 수의를 입고 손을 잡고 있는 핸인핸하고 있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보이고 당연히 이제 포커스는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 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하면 일면에는 로버트 안 연방 34지구 하원 의원 선거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로버트 안 기사와 사진이 실려 있고 스포츠면에는 류현진 선수가 이제는 그 선발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또 사설에는 제일이라는 다소 많은 분들께서 생소하실 그런 그 한국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등장하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국 그 로컬이라는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연방으로 뻗어가려는 마음이나 이곳이나 한국 세계에서 다 사람들이 언제 나오나 했던 그 류현진의 정말 그 몇 년 만에 등판 제대로 된 등판 같은 것 그리고 제일이라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텐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몇십 년 살았고 그러나 추방될 위기에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순서대로 전해드리자면은 캘리포니아면 사회면이죠. 한국일보로 이제 보시자면은 사회면에 이렇게 그 제목 자체도 써 있습니다. 코리안 그 유권자들이 주요 인종 그룹이 지금 그 연방 선거에 추진력을 주고 있다. 이게 인터넷판과 신문의 헤드라인이 약간 달라서요. 두 개를 합쳐보면은 그렇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 연방 하원 의원 선거판을 흔들고 있고 이미 그 코리안 아메리칸 유권자에 의해서 이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그 로버트 안 후보의 인터뷰를 여러 그 방송사나 신문 등을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 한국일보에도 아주 크게 났던데요. 거의 뭐 전면 비슷하게 기사가 실렸던데 많이 아실 텐데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도는 그렇습니다. 하비에르 바세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주 검찰총장으로 가면서 지금 그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연방선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 계속 지금까지 그 의원인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뭐 굉장히 많지만 이번에는 지금 현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이 포함돼 있고 많은 뭐 23명이나 되는 그런 후보 가운데 상당수가 라티노가 이제 그 지역구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로버트 안 후보가 민주당이군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선거 기금도 많이 모아주고 있고 아주 그 짧은 기간에 로스앤젤레스시 이제 커미셔너로 그 일을 했었죠. 유권자 등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를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로버트 한 후보의 얘기인데 왜냐하면 너무나 그 우리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 캠페인을 했더니 결과가 나오더라 해서 1841표 우편 투표 용지의 4분의 1 이상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보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름이라든가 출생지 또 뭐 여러 가지 투표용지 한국어로 되는 것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봤을 때 등록된 유권자의 6%만이 이 지역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지금 이미 우편 그 투표용지 도착한 것은 4분의 1이 25% 이상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로버트 한 그 후보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상식선에서 일할 것이다. 모든 인종을 대상으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코리안 아메리칸이 연방 의회에 20년 이상 없었기 때문에 공화당 김창준 전 의원 그 이후에는요. 그래서 이제 이 선거가 주목받고 있고 코리안 아메리칸도 굉장히 그 열심히 그 돕고 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뭐 여러 명과 그 인터뷰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한미연합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등등과 인터뷰를 해서 준방 씨요. 코리안 아메리칸도 이제는 그 참여해야지 된다는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동안 코리안 아메리칸의 목소리가 연방 정부에 들리지 않아서 좌절 또 좌절을 했는데 이번처럼 그 기회가 좋으니까 이번에 그냥 확 그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그 계속해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한국어 그 투표용지가 잘못됐다 이런 것도 보도를 해주고 23일인가요? 24일에는 선거기금을 로버트 한 후보가 많이 모았다라고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을 쭉 전하면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이미 2015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번째 LA시 의원 데이빗 류를 탄생시켰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이제 그 유권자가 하면 된다는 그 힘을 알기 시작했다는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 로버트 한 후보의 음성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한 8시 57분경에 나갔기 때문에 일단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9시 때 그 선거 캠페인 광고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4일 다음 주 화요일에 투표가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요. 4월 1일과 2일이죠. 한인타운의 그 피오피코 도서관에서도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래서 미리 이제 그 34지구 유권자는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 투표용지 못 보내지 않으신 분들 이제 사전 투표소에서 그곳에 이제 가져다 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의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들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면 보면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그야말로 그 레프트 핸더가 다저스의 그 앤서다 그 네 번째 그 4선발로 확정이 됐거든요. 당연히 이 클레이톤 커쇼 들어가고 켄타 마에다, 리치 힐 그리고 이제 류현진이 그 4선발이 되게 되는 건데
676일이라네요. 여러분들께서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를 보시지 못한 그 기간이요. 어깨 부상으로 2015년 5월 21일 어제까지 변방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내보내기는 너무 좀 불안정하고 그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어제 이제 그 데이비드 로버츠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들입니다. 시카고 그 화이트삭스와 시범 경기에서 5이닝 해서 그 투 홈런 맞기는 했지만 5대2로 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그 이제 선발 되게 되는 거예요.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로테이션 멤버로 이제 류현진의 경기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사이에 그 류현진 선수가 얼마나 건강과 자신의 그 스포츠 선수로서의 퍼포먼스를 동시에 신경을 썼어야 됐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마이너리그 뭐 이런 등등 어사이먼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 고민들을 쭉 쓰면서 봄의 그 평균 자책점이 올 봄에 2.557인데 그런 내용들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류현진 선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경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로버츠 감독이 얘기하기를 건강 아주 그 좋아 보이고 그리고 퀄리티 있는 스타트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하는 게 이제 스포츠면 제법 기사 내용은 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셔서 제가 이제 스킵을 하고 지나가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JD니까 그 미들네임이 그 무엇인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이제 이 케이스가 이분은 1982년도 13살 때 미국에 와서 그 뒤로 지금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영주권자예요. 그리고 이제 테네시 등등에서 이제 살고 했었는데 시민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를 함축해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물론 이 제일이라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있어도 법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될 때 이 사람이 추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미국적인데 이 사람이 2009년도에 체포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엑스타시를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했고 집에도 81알인가 엑스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와 상의를 했어요. 이 변호사가 형사법 한 20년 이상 해온 사람인데 형사법 전문 변호사라도 이민법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검사가 추방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30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유죄를 인정하고 뭐 한 1년 정도 살고 나오는 것이 낫지. 긴 재판을 하고 나서 3년에서 5년 이제 구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 섰을 때 판사가 다시 한번 제이 리 씨에게 물어봤다죠. 이렇게 되면 너 추방될 수도 있는데 했을 때 변호사에게 다시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당연히 변호사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하급 법원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LA 타임스의 얘기는 변호사가 이제 청구인에게 잘못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이 추방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엑스터시를 소지한 그런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 잘못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추방의 요건이 돼서는 안 된다 하고 지금 대법원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이 뉴스는 제목이 이것도 인터넷판과 종이판이 조금 다른데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마치 연속국과 같은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얼마나 이런 연속국과 같은 일이 사우스코리아에서는 드물게 일어나는가? 아니다. 최근에 자주 일어났다 하면서 다 알고 계시는 노태우, 전두환이 손을 잡고 죄수번호가 31249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선고를 받고 나중에 감형되고 감면되고 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감옥을 가거나 대통령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죠. 지금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이렇게 그 많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검사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구속하기 전에 이제 피의자를 신문하는데 본인이 직접 나간답니다. 그 한국 시간으로 30일 10시 30분이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 30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도를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너무 많이 어떤 그 고비고비마다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뷰한 사람을 보니까 한양대학교의 그 교수인데 한국 대통령이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실수인가? 뭐 이런 것이요. 실수는 아니다 하면서 미국 언론에서 하도 이상하니까 그 해외에서 보기는 이상하니까 왜 한국 대통령은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몇 가지로 이유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말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이후에 강한 대통령 개헌 어떤 뭐죠 경기장의 그 투표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바탕으로 인해서 결국은 너무 그 대통령한테 권한 같은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벌과 정치와의 정경유착 서로 그 주고받으면서 그 결과 지금 첫 번째 여자 대통령이 결국은 그리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 대통령으로서는 또 첫 번째로 탄핵을 당했다 하면서 다시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쫓겨나서 1965년도에 결국은 하와이에서 그 숨지고만 그런 내용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런 것들을 쭉 오늘 다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뿐만이 아니라 거의 주요 그 언론들은 전부 박근혜 대통령 구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그 한국 언론처럼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그 뉘앙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보의 그 가라오케 바 간 것, 그 내용은 그 북한의 그 김정은과 핵과 채식주의를 비교를 하는 것과 함께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시간 조금 앞에 줄이려고 했는데 목표 맞췄는데요. 잠시 뒤에는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미국은 이런 정도로 리뷰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이 음악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그 법무장관이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그 도시들에서 서류 미비자를 안전하게 대피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Sanctuary City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연방 기금도 주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만 들어보실까요? 네. The president has rightly said this. 먼저 이제 대통령 얘기부터 합니다. 23초 정도부터 나가니까 법무장관 얘기를 들어보죠. 한 23초 정도부터입니다. Including all immigration laws. Today, I'm urging states and local jurisdictions to comply with these federal laws, including 8 U.S.C. Section 1373. Moreover, the Department of Justice will require that jurisdictions. 법무장관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제 날마다 브리핑을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10시 조금 넘으면 하거든요. 동부 시간으로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본인이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법무장관부터 하라고 했고 그게 바로 법무장관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데일리 뉴스가 이 내용은 아주 크게 보도를 했는데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연방 법무장관이 얘기한 것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 미국의 의회에서 통과돼서 전체적인 법으로 발효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또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안전은
또 번영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 로스앤젤레스의 형편에 맞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로스앤젤레스는 연방에서 뭐 이민세관국 단속국이 뭐 저 사람이 그 서류 미비자인 것 같아. 경찰이 예를 들어서 교통 그 위반 같은 것으로 조사할 때 서류 미비자 같아 하면은 그 연방 세관국에 알린다던가 이런 것을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연방에서는 해달라고 하는데 많은 도시는 하기도 하고 더 많은 도시는 대도시일수록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그 베네핏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일을 하고 적은 돈을 받고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시장이 예뻐서 그러겠어요. 인간적인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도시의 뼈대인 경제를 이 서류 미비자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스앤젤레스는 서류 미비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고요. 얼마나 연방정부에서 연방정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자면요. 지원금이 끊기느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는 게 오늘 데일리 뉴스의 계산인데 일단은 그 최근에 범죄를 줄이기 위한 그런 180만 달러를 못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바디 카메라요. 경관들이 그런 것을 했는데 연방 법무부에서 그 지원하기로 하는 그런 것들도 지난해에는 100만 달러 받았다고 하거든요. 못 받는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겠죠. 우선 인도적인 것은 돈으로는 안 되니까 나중에 두 번째로 두고 첫 번째 연방 정부에서 받는 기금과 그 기금을 받지는 못해도 서류 미비자들과 지금까지 너무나 오래 함께 살아왔고 그들이 도시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그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시카고 이런 시장들이 다 연방정부 말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연방정부가 주는 돈보다는 이들로 엮인 그런 그 경제적인 것과 또 그 커뮤니티의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들과 같이 지내지 않으면 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청도 그렇고 뭐 경찰국, 쉐리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강력하게 지금 거부하는 그런 내용을 어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그러나 기술적으로 에릭 가세리 시장이 연방 그 법무장관이 얘기한 그 sanctuary city 그 도피처, 도피도시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단어가 뭐가 이럴 경우는 중요하겠어요. 단어보다 더 큰 그 미닝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헬스케어 개혁안이 안 됐고 많이 그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금 개혁안부터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 개혁안이 되려면 예산안부터 통과시켜야지 되는데 예산안이 헬스케어 개혁안과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참 힘들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그 예산에서 벽을 짓는다고 멕시코에 벽 쌓는다고 돈을 얼마를 요구를 했던가요? 1.4 빌리언을 요구를 했는데요. 140억 달러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도 뭐 한 전체적으로는 뭐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건 아니겠어요. 200억 달러 이상 든다는 것인데 그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예산안 백악관에서 의회에 지출한 것에 보면은 다른데 다 예산을 줄이는데 국방부 예산은 한 9% 정도 늘리잖아요. 늘리면 뭐예요? 이렇게 멕시코에 벽 짓는 데다가 다 쓰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 28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화당과 민주당도 합의하지 못하고 하면은 4월 29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 대통령으로 집권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모양새는 좋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의 정보위원장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그 데빈 누네스 의원이 지금 대통령이 그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트럼프 인수팀과 러시아와 여러 가지 뭐 대화하고 한 것을 미국 정보국이 좀 그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전날 백악관에 갔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악관에 왜 갔냐 했더니
그 안전하게 뭐를 그 정보를 누구에게 들어야지 되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 이용하는 장소가 백악관인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요. 그래서 그 백악관으로 갔다 하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 정보원이라는 사람이 백악관 내부 사람일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내용을 원래는 비밀에 붙여야지 되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이제 인수를 할 때 정부가 바뀌면서 그럴 때 다른 나라와의 외국과의 여러 가지 그 대화 이런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알고 대중에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얘기를 이 하원 그 정보위원회 의장이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사람 이 러시아 조사에서 빠져야지 된다. 지금 뭐 법무장관도 뭐 여러 가지 그 러시아 조사에서 빠져 있잖아요. 본인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하원 의장도 지금 빠져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화당 가운데서도 존 맥케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빠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거 일반 검찰이 못하면은 그 특검해야 돼 특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그 얘기 나옵니다. 특검해야 돼 특검. 이 지금 러시아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수사를 해야지 의회에서 조사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통령 한번 만나고 나서 의회의 룰을 어겨가면서 대중에게 비밀을 막 그냥 퍼뜨리고 하니까 그 정도로 지금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닐 고서치 연방 그 대법관 지명자가 처음에 인준 청문회 나흘 동안 끝났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그 많은 부분에서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부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 당연히 인준은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험난함은 있어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헬스케어 개혁안이 안 되고 나서 민주당이 힘을 조금 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 민주당 우리 대통령이 이제 그 메리 갈란드를 지명했었을 때는 1년 넘게 청문회조차도 하지 않더니 의회 의원들이 만나주지조차 않더니 이게 무슨 말 하면서 지금 뭔가 그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아직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할 텐데 그 행정명령이라는 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인 거죠. 공화당은 규제를 없애야 경제가 돌아가서 일반 사람에게 돈이 나눠진다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은 특히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그것이 규제를 어느 정도 해서 미국과 세계의 자원과 자연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그 굴뚝업으로는 성장할 때까지 그 했으니까 친환경 산업을 또 만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주도해 나가는 것 이것까지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그리고는 그 온실가스 양은 줄이고 근데 이것을 지금 다 뒤집는 겁니다. 오늘로써 클린 파워 플랜을 뒤집고 석탄 시추도 연방 정부가 소유한 땅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그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도에 하지 못하게 서명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연방 그 환경청장이 그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의견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행정명령이 나오게 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또 하나 이 사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 번 것도 있거든요. 경제 자문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트럼프의 부자 그 장관들 돈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자산이 많아서 166억 달러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그 환경보호국이 다시 리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환경 규제 같은 것을 철폐하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로운 행정부 들어서 이제 그 본인이 그 대통령에게 권하기도 그렇게 했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또 엄청난 돈을 버는 그 트럼프 주변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행정명령 발동하기 전에 어젯밤에는요 또 힐러리 클린턴을 들고 나온 트윗을 했네요. 러시아와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왜 나를 조사하지? 힐러리 클린턴을 조사를 해야지. 나는 러시아와 아무것도 부적절한 그 관계가 없다 하고 트윗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트윗은 또 밤입니다. 공화당의 그 프리덤 커커스 아주 극보수적인 이번에 그 헬스케어 개혁안이 너무나 그 말랑거린다 해서 거부를 했었던, 그래서 이제 이 헬스케어 개혁안이 아주 좋은데 프리덤 커커스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뭐 이미 헬스케어 개혁안이 투표조차도 하지 못하고 일단 그 넘어져 버린 그 시점에 한 얘기는 한데, 지금 공화당들이 나하고 딜을 할 것이다. 헬스케어에 대해서 아주 빨리 딜을 할 거야. 왜냐하면은 오바마 케어가 금방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Do not worry. We are in very good shape. 우리 아주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이것을 뒤집어 엎지 못했지만, 무효로 하지 못했지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원을 그 삭감하는 것만은 분명히 하게 되겠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뭐 또 내려가서 갤럽 또 최저를 유지를 했어요. 56% 지지, 57%가 반대하는데, 이 똑같은 그 지지율을 놓고 거의 모든 언론은 정말 역대 대통령 최악이다 했는데, 그 드러지 리포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후보 때부터 밀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드러지 리포트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드러지 리포트가 어제 이제 이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서 직후에 36%만 지지한다. 지지율이 낮다. 그러나 그 레이건의 그 임기 초기보다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부시라든가 오바마보다는 낮았지만 하고 비교를 했는데, 뒤에 나중에 보니까는요, 그 레이건보다는 높다라는 얘기는 그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그 드러지 리포트라든가 그 팍스뉴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고, 다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페이크 뉴스라고 하니까 사실은 더 세게 나갈 것도 요즘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는 느껴지거든요. 팍스뉴스의 경우는 그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골프 치고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도 백악관에서 일을 했다면서 긴급 뉴스로 무슨 이머전시 얼럿처럼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일하는 게 긴급한 그 뉴스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아니죠. 토요일에도 골프 치고 일요일에도 골프 치고, 뭐 일요일 밤에는 백악관으로 왔겠죠. 버지니아에서 당연히. 그래서 뭐 일요일 밤에 오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주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했다. 그만큼 경무를 하고 있다. 지금 주말에도 그야말로 밤낮 없이 이런 식으로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유권자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가, 성과가 있는가는 드러날 것 같고요. 잠시 뒤에는 역시 미국 언론들이 한국과 관련돼서 많은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경제와도 연관되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의 바둑에서 졌었을 때 인간이 인공지능에 뒤져서야 쓰겠는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그대로 그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의 CEO인 그 앨런 머스크가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새 회사 이름이 뭐 뉴로 뭐 이런 신경 이런 것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네요. 뉴럴링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거 설명하는 거 보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 뇌를 컴퓨터에 연결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비정상적인 그런 기능 같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뭐 간질이라든가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 이것도 다 뇌와 연관이 있는 그 신경병이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고, 다른 언론에서는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읽겠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있고, 결국은 뭐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우주에 뭐가 가고 사람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고 하다가 인공지능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CNBC 방송이 삼성 갤럭시 S8과 애플의 아이폰 8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두 회사에 있어서 그 점을 비교를 했는데 항상 뭐 스마트폰 하면은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분위기 잡고 인기 있으면 그 예약까지 그 주문까지 받잖아요. 뭐 자동차는 테슬라도 그렇지만 그런데 갤럭시 S8이 내일인가요? 발표하는 때가 왜 중요한가? 애플은 올해 말인데 스마트폰 마켓이 지금 과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테스트가 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삼성의 경우는 갤럭시 그 노트북 그 이제 스캔들 불난 거 건전지 그 이후에 또 하나 모든 것에 다 그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것 이것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그 삼성의 현재의 여러 가지 정경유착의 이슈에서 원래의 고유 상품 전화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서 중요하고 애플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2016년이 2001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 매출이 줄어든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팀 쿡이 능력이 없다. 뭐 그 애플 워치 이후에는 새로운 것이 없잖아. 근데 스티브 잡스가 다 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 팀 쿡은 안 됐어요. 이런 얘기 듣는 거 보면 어쨌든. 그래서 팀 쿡이 또 무인 자동차 이쪽도 기웃기웃거리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 애플 아이폰 7이 아이폰 6와 별 변화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폰 8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많고요. 삼성의 경우는 좀 스크린이 크고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한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애플의 경우는 애플 그 8에 3D 카메라 이미 그 애플 그 7도 카메라가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두 회사 전부 사람들이 거는 기대는 높고 중국 제품과의 경쟁은 대단하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버의 CEO들이 3년 전에 서울에서 가라오케를 갔는데 이 내용을 먼저 USA 투데이가 보도를 했고 다시 이제 CNBC도 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버가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3년 전에 서울에서 가라오케 갔었을 때 에스코트 바래요. 가라오케 에스코트 바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 CEO들이 이제 거기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서울에 있는 가라오케 에스코트 바에 가서 이런 것들을 마케팅 그 매니저의 여성이 한 명 껴 있었답니다. 너무나 이제 불편해서 그 자리가 불편해서 본인은 지금 그 우버의 CEO와 함께 1시간 뒤에 떠났고 다른 CEO들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회사 그 총무국의 인사과에 보고를 한 거예요. 너무나 이런 일들이 불편했었다. 그런데도 별로 고쳐지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도 우버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 남녀 차별이 심하다. 이런 것에서 3년 전의 일까지도 그냥 우버가 쓰러지는 회사였다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지금 다시 들춰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지 아틀란틱이 북한과 관련해서 그 보도를 한 것이 지금 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은 굉장히 그러니까 좀 뭔가 그 저돌적이고 동물적이고 싸움적이고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을 그 권리를 보호 단체인 동물을 제대로 처우하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페타라는 이 단체에서 이번 주에도 여러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 채식이 폭력을 줄여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그 북한의 그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조차도 줄여준다 하면서 알라바마 감옥에서 수감자들에게 채식을 시켰더니 폭력을 줄이려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아주 좋더라. 김정은도 먹는 거를 바꿔야 이제 마음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이제 동물 보호 단체들이 채식을 지금 강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있는가? 근거는 별로 없겠죠.
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미국의 이제 그 감옥에서는 그렇게 채식을 주로 하게 하고 담배와 커피를 하지 않게 하고. 근데 안 되겠네요. 북한은 담배를 많이 하고 하드리커 비싼 거 많이 그 수입하고 하잖아요. 그만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채식이 그 사람을 뭐 좀 부드럽게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이 부분보다도 이렇게 이런 데까지도 북한의 핵 이슈가 들어가 있다 하는 그 정도로 요즘은 뭐 한국 뉴스가요, 뭐 북한, 한국의 정치, 핵, 뭐 스포츠, 연예, 화장품,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무역 마찰, 이게 곧 한국의 뉴스가 곧 미국의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91세 되신 엘라 브레난이라는 분이 뉴올리언스에 가셔서 커맨더스 팔레스라는 식당에 가보신 적 계세요? 그 식당을 아직까지도 그 운영하고 계시는데 직원이 1,40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식당인가 봐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야말로 학교 다닐 때 오빠가 하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오빠가 늦잠 자느라고, 오빠가 15살 많대요. 늦잠 자느라고 모든 일을 다 맡겨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자가 주방에 없던 시절 주방에 가서 지금은 이렇게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답니다.